메타가 굉장히 숨겨진 AI 강자라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이 구글의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 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전기차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강자 이야기를 그럼요.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숨겨져 있던 강자 이야기를 그럼요.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메타가 네. 그 메타버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정말 그랬죠. 네, 메타가 굉장히 숨겨진 AI 강자라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부 유출 문건에서 나왔던 결론은 뭐냐면 오픈소스가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수혜자는 메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원래 오픈 AI나 구글이 지금 최선두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대형 언어 모델에 있어서요. 근데 이들의 전략은 일단 폐쇄형 전략입니다. 네. 사실 GPT-4도 그렇고 바드2도 그렇고 사실 네.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사실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과거에는 공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나가니까 더 이상 공개 안 하더라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산하급으로 지금 오픈 AI가 들어간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폐쇄적으로 들어가는 네. 것 같긴 해요. 완전 대비되게 오픈 소스로 완전 다 풀어놓고 있는 게 지금 메타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근데 오픈 소스 모델을 인공지능 모델을 계속 지금 거의 몇 주 단위로 쏟아내고 있어요. 아. 네. 그게 바로 한 3월 초에 나왔던 게 라마거든요. 그쵸? 라마. 네, 라마가 뭐냐면 이게 좀 경량화된, 그러니까 GPT 수준까지는 아닌데 한 68% 성능을 낼 만한 굉장히 경량화된, 그러니까 파라미터 숫자가 엄청 적은, 뭐 1750억 개라고 치면 이건 한 30억 개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정도의 경량화 모델을 냈었는데 네. 여기서 한 130억 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이게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68%, 2주 만에 76%, 아. 또 1주 만에 92%. 바드랑 이제 거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없어요. 올라간 거네요. 네. 파라미터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바드 1이 파라미터가 5천억 개가 넘었어요. 네. 지금 비쿠냐는 130억 개잖아요. 네. 근데 성능이 92% 나온 겁니다. 메타가 오픈소스로 딱 이제 모델을 내놓고 네. 그럼 이제 그것을 보고 코드 리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계속 뭐 개선점들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비쿠냐가 탄생했고 비쿠냐의 성능은 이 정도다.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에 있어서 가장 큰 철학 자체가 컴퓨터 공학자들끼리 GitHub라든가 이런 그쵸. 데다가 네. 오픈소스를 올려놓으면서 서로 이제 협업했던 게 가장 큰 철학이었잖아요. 네. 그 철학을 계속 이어나가고 우리가 만든 생태계 위에서 개발을 해라. 네. 그러니까 생태계 확장 능력으로 확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비슷했던 케이스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애플이 iOS를 그럼요. 이제 네. 폐쇄형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그걸 빠르게 좀 캐치업을 했었던 네. 구글의 과거 안드로이드 기반도 오픈을 네.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자 생태계가 그렇게 진행되면서 맞습니다. 경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네. 약간 이제 비슷한 결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지금 메타가 가고 있는 길 중에서 저도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 경량화 모델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굉장히 큰 모델들을 돌리려면 비용도 그렇고요. 맞아요. 컴퓨팅 파워의 한계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데 경량화가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엣지 디바이스 딴에서도 맞아요. 어떤 특정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럼요.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쉬울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점이 있잖아요. 애플이 되게 조용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에 가장 큰 형님인데 조용합니다. 되게 조용하잖아요. 네. 결국 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다 좋아, 될 것 같아. 우리도 하긴 해. 근데 비용 너무 많이 들어.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많은 네.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이게 대중화가 되기는 아직은 힘든 것 같아.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여기에서도 그 AI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네. AI를 뭐 인퍼런스 시키고 아니면은 아예 개인화된 그 정보에 맞게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작업이 이 온 디바이스 형태로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뭐 반도체 가격이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경량화 모델이 더욱더 개발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은 메타가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메타가 주식 가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순자라 말할 때 작년만 하더라도 메타를 제가 좀 되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 사실 메타버스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럼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산업에 굉장히 그냥 거의 캐시 번 수준으로 막 태우고 맞습니다. 있었던 뭐 상황을 10수조로 쓴다니까. 긍정적으로 네. 볼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당시 우려 요인이라고 막 써놨었어요. 네. 광고 비즈니스는 직격탄. 왜냐면 애플이랑 그때 개인정보 보호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때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데이터 주권의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양질의 데이터를 메타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애플은. 네. 그래서 딱 끊는 게 아닌가? 물론 명분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이런 이었겠죠. 거였겠지만 네. 알고 보면 실상은 사실 또 그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경제적인 논리로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다. 이건 나중에 인공지능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결국 다 AI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 개인정보 데이터라든 건 이제
애플한테 끊겼으니까 광고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네. 예, 광고 단가가 낮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은 AI로 극복을 하고 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메타버스 올인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말을 했었거든요. 몇 주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메타가.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정말 자신 있게 주가가 올라서 그런지 정말 자신 있게 우리도 인공지능 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인공지능 기업이다. 우리가. 네. 네. 이 실적 발표에서도 AI 기반 서비스들로 인해서 광고 효율성이라든지 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뭐 예를 들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결국에는 메타의 생태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무시하죠. 정말 다시 봐도 정말 네. 믿기지가 않는데 거의 30억 명이 육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쏟아내는 하루의 데이터가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사실 빅데이터 기업으로서의 그리고 인공지능으로서의 데이터 가치는 계속 중요해지는데 거기서 메타가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AI 하면 전통의 어떤 어떤 기업에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바로 구글입니다. 네. 사실 구글이 딥마인드 알파고 때만 하더라도 최강자였어요. 그쵸? 그냥. 최강자였죠.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바이두가 있었고 AI 관련 연구 보고서 발간 건수예요. 네. 구글이 가장 위에 있죠. 지금은 좁아졌지만 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압도적이었네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 구글에 너무 인공지능으로 치고 나가니까 좀 두려움을 느껴서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합작을 해서 만든 게 오픈 AI. OpenAI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오픈 AI는 착실하게 이제 자연어 처리, 딥러닝에서 되게 꾸준하게 연구를 해왔고 네. 구글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이 음성인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일 잘하고 구글 번역 제일 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당장 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매력 있는 게 로보택시 같아. 네. 그래서 자율주행 쪽 사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글 웨이모도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몇 조씩 태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갔고요. 네. 근데 이게 챗GPT 혁명으로 인해서 언어 모델이라는 게 자연어 처리라는 게 굉장히 큰 확장성을 보이고 있고 또 네. 이게 사람들이 감흥을 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가지고 오픈 AI로 말미암아서 다시 본인들이 자연어 처리, 뭐 GPT나 이제 바드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이 그때 당시에 주목하고 있던 부분과 이게 실제 흘러가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네. 그래도 네. 이제는 빠르게 또 전략을 바꿔서 이 네. AI 쪽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내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주목해야 되는 맞습니다.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데요. 어텐션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어텐션이랑 트랜스포머 기억나시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트랜스포머의 전설적인 논문도 구글이 쓴 만들었습니다. 거예요. 네, 사실- 어텐션 is all you need. 네, 그 보고서를 만약에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현재의 AI 기술들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럼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구글 딥마인드랑 구글 또 산하의 리서치가 있어요. AI 리서치. 네. 완전히 이제 통일해가지고 빨리 치고 나가겠다. 네, 원래는 사실 독립적으로 너네가 AI 기반 연구를 하는 걸 두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약간 오픈 AI를 산하에 두고 네.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는 딥마인드를 사실 이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동시켜서 빨리 그럼요. AI 서비스를 네네. 내놓겠다라는 의미를 그렇죠. 받아들일 수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래서 완전 비슷한 전략, 약간 폐쇄적이지만 좀 빠르게, 네. 빠르게 해가지고 정면 대결을 펼칠 것 같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기반해서 또 생성 AI를 내놨는데 네. 이게 워크스페이스라는 거예요. 네. 아직은 뭐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드 있잖아요. 네. 바드를 한번 좀 시연을 보여드리면 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얼마냐고 네. 했는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대안을 줍니다. 약간 빙챗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답변을 더 풍부하게 해주지 않나라고 네. 말을 하고요.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이렇게 리제너레이트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른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찾아주겠네요. 그다음에 속도 네. 자체가 조금 빨라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글의 추론 비용, 그러니까 AI를 돌리는 데 있어서 운영 비용이 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긴 해요. 사람들로 인해서 챗GPT한테 너무 선점하는 효과를 줬었기 때문에 네.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나름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익스포트가 됩니다. 구글 독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클라우드 형태로 바로 옮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AI를 요소에 썼을 때 네. 얼마나 저 같은 유저 입장에서 락인이 되게 그렇죠. 만들 수 있는지가 락인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픈소스로 인해서 딥러닝 알고리즘 모델의 개발 능력 자체는 네. 조금 축소되겠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빅테크 힘이 나오는 거죠. 네. 지메일이라든가 독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쪽으로 맞습니다. 계속 락인이 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대중에게 정말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AI 관련돼서 사실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네. 저는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이 구글의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데이터 센터 단에서도 경쟁이 있다. 근데 이 AI에서 네. 데이터 센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빅테크가 되기 위한 또 전제 조건이 맞습니다. 또 바로
데이터 센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라는 게 있죠. 네. 거기서 또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해지냐면 결국 AI 연산 처리를 하려면 뭐 수행이든 학습이든 결국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객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집에서도 써요. 네. 근데 저의 이제 랩탑은 맥북인데 고품질의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 그림의 퀄리티가 굉장히 고해상도잖아요. 네, 저희가 뭐 되게 저품질 이미지 그리려고 그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게 4K나 뭐 적어도 FHD로 뽑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안 돌아가요. 고성능의 이제 엔비디아 GPU, 뭐 RTX 4090 정도 쓰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쓰시는데 굉장히 비싸죠. 200만 원 넘어갑니다. 네. 네. 집집마다 그런 GPU가 비싼 게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구하기도 네. 힘들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있는 GPU 아니면은 이제 좀 전용 이제 NPU를 네. 빌려 쓰는 겁니다. 오. 그래서 임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구글 클라우드 제공하는 구글 콜앱이라는 기능이에요. 콜앱이요? 네, 네. 저는 이제 구글 걸 쓰는데 구글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를 제가 빌리는 거예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A100 GPU를 빌리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월간 이제 10달러고 음. 뭐 좀 더 좋은 거 쓰려시면은 이제 50달러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이지만 나중에 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은 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다른 겁니다. 네, 어떤 건가요? 반도체죠. 반도체? 결국 데이터 네, 센터를 맞습니다. 구성하는 요소는 그렇습니다. 뭐냐? 네.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한테 좀 대항하기 위해서 AI 칩을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협력사가 일단은 AMD로 추측이 됩니다.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추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 중에서도 반도체 설계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네. 나름대로. 근데 이런 쪽으로 지금 벌써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 반도체 설계 능력이 가장 앞서 있고 제일 먼저 했었던 업체는 바로 구글입니다. 그게 TPU였는데요. 네. 이게 엔비디아의 A100이거든요. 최신형의 이제 구글이 만든 반도체 성능이 비교했을 때 다 높았다는 거죠. 어쨌든 구글이 본인들이 쓰는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남들한테 네. 팔 것도 아니고. 그쵸. 엔비디아 제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오른쪽 네. 위에처럼 이렇게 그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곳에서는 이런 반도체 설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구글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빅테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약간 소프트웨어 회사의 측면에서 많이 바라봤다라고 네. 했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는 운영 네. 주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는 게 운영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돈이 너무 많이 네. 들어가요. 이 빅테크들이 만들어내는 반도체도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서 그럼요. 분명히 봐야 되는 네, 요소가 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이제 넘어가서 또 다른 기업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약간 어떻게 들으시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I 시대에 사실 연구원님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그럼요. 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누가 말해도 차 회사, 차량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 만드는 회사라고 다 생각하시죠. 그럼요. 근데 네. 전기차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오. 네,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심지어 굉장히 연산 능력이,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그 퍼포먼스가 거의 구글에 비할 정도로 되게 높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칩도 물론 GPU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2021년 8월 벌써 2년이 됐죠. 그쵸. 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자율주행 이제 트레이닝,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반도체 칩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D1 칩입니다. 부동소수점 연산이라는 불리는 인공지능 연산 칩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TPU V4보다도 성능이 좋더라.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떤 특정 영역에서 TPU, 구글의 네. TPU4 버전보다 높은 성능을 네. 보였다라는 점이 사실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000개가 모이면 네. 이 데이터 센터 모양이 됩니다. 한 라인이 되는 거죠. 음. 네, 이게 엑사포드라고 하는데 네. 엑사가 성능 자체가 엄청 높은 거예요. 네.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퍼포먼스를 내는 데이터 센터가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요? 올해 1분기에 구축이 됐답니다. 그러면 네. 테슬라도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강력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럼요.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학습을 최적화하기 위한,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FSD가 정말 오픈 릴리스가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최근에 네.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자신감이 더 붙었더라고요. 네. FSD를 상용화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또 될 것이다. 네. 물론 계속 올해 안이라고 하긴 네. 하지만 근데 어쨌든 자신감이 묻어나더라고요.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라든가 인공지능 분야를 호스팅 사업을 하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한테도 열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건 이제 아마존 케이스랑 좀 비슷한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이제 자기네들 사업을 하려고 데이터 센터를 꾸렸다가 이게 보니까 다른 데 빌려줘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라고 맞아요.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사실 그럼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뭐 중국에서 뭐 니오나 샤오펑이나 이런 업체들이 FSD 나도 쓸래 네.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임대해가지고 FSD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테크 기업들의 사업의 확장의 영역도 과거에는 특정 영역을 그럼요. 가지고 네. 장점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네.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것 니께 같습니다. 내게 없는 세상입니다. 네. 사실은 모든 영역이 하나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들, 이들의 경쟁, 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AI 서비스가 네. 실제로 얼마나 소비자 단, 그럼요. 그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번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